치아 머리를 올려도 계속 이제 염증이 생기고 뼈가 눕고 그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내인생치과 외과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재식립 또는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식립 방향이 잘못돼서 다시 식립한 경우, 그리고 뼈가 녹아서 다시 식립하는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가 파절돼서 다시 식립하는 경우,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 치과에서 진행하다 찍은 사진인데, 뿌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뒤로 좀 밀린 거죠. 두 번째 치아, 세 번째 치아인데, 두 번째 치아 뿌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고, 세 번째 치아도 뿌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식립한 케이스고, 뼈 이식을 간단하게만 했어요. 제가 뭐 치조골 보존술이라고 하는데 잇몸이 너무 꺼지지 않게만 했고, 뭐 원래 엑스레이 상태 보면 이렇죠. 원래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틀어진 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바깥쪽으로 좀 나가는 게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식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거죠. 여기는 사실은 제거하고 여기다 식립하진 않고, 어차피 여기도 지금 브릿지를 제거하면서 요 위치에다 다시 식립한 거고, 여기가 임플란트고 여기가 임플란트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훨씬 이제 심리적으로 좋게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 치아 이렇게 보시면은 치아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안으로 많이 들어온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이게 너무 입천장 쪽, 이 가운데 쪽으로 임플란트를 쭉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혀가 계속 걸린다, 너무 불편하다, 혀가 자꾸 여기 이제 치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혀가 있을 공간까지 안으로 들어온 거죠. 뼈가 있는 데다 심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이 볼 쪽에다가 보통 볼 쪽 뼈가 많이 녹는데, 그 볼 쪽 뼈가 없으니까 이제 입천장 쪽에다, 이제 이분은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CT 가이드드 임플란트죠. 그걸 하셨는데, 그거로 치료 계획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분은 진행 중이세요. 지금 여기 제거까지 했고, 이것도 다 제거했어요. 이것도 너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바깥쪽으로 식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까지 다 제거를 제가 한 상태시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현재까지는 임플란트까지는 다 심었고, 이제 앞으로 치아 머리가 들어갈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식립 위치가 안 좋으면은 이제 환자분도 느끼실 정도로 안 좋은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경우고, 그리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가 파절된 경우가 이제 또 가장 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을 열으니까 이게 임플란트가 다 조각 나 있어. 뿌리가 이렇게 파절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금이가 있고.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치아 머리를 올려도 계속 이제 염증이 생기고 뼈가 눕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제거를 한 상태이시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재식립해야 되는 경우, 그냥 식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식립하는 경우 제외하고 그냥 정말 머리까지 들어가서 잘 사용하다가 오시다가 이제 재식립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가 이제 많이 식립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저도 이제 임플란트 식립한 지가 20년가량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임플란트가 적당히 심어도 사실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뭐 5년, 10년 뭐 그 이상 되면 이제 뼈가 녹는다든지, 뭐 어떤 치아 뿌리가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임플란트 뿌리가 부러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잘 심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 잇몸 관리, 그러니까 뭐 심었던 치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치과에서라도 임플란트는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어떤 이런 재식립의 위험성도 그나마 좀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만 해도 임플란트 안 심는 치과도 꽤 있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일반 진료 같이 돼서 모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 질의 편차는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식립했을 때 당시만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식립의 편차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한 사람의 편차가 크진 않은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치과대학 막 졸업해서도 이제 뭐 전혀 경험이 없어도 막 시도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지만 이제 식립을 그 좀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편차는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수가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국가 어떤 국민 소득 대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남아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습관은 진료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탈도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는 항상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치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